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두환 씨가 체포되기 전에 백담사로도 가고, 예? 그리고 그냥 풀어주고 나중에 또 사면 받고 이 정 과정에서 만약에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내란의 혐의가 확정됐잖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자가 그 다음 날에 체포되지 않고 국회가 그자의 탄핵을 가결하지가 않고 그것도 거의 열흘 있다가 12월 14일 날 했죠. 12월 3일 날에 계엄을 했는데 이게 민주정이라는 나라에서 자유공화정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비상계엄을 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놈인데 윤석열은 그것도 자기와 자기 마누라 살자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람까지 죽여버릴 수도 있던 정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하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인간이거든. 고문을 했어. 예. 그런데 이런 자가 그 다음날에 체포되지가 않아. 그 다음날에 체포되지가 않고 술렁술렁 있다가 겨우 구속이 돼. 겨우 구속됐다가 풀려나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경호차장은 끝까지 구속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검사는 그 구속영장 청구 가지도 않아요. 예, 실질심사에 가지도 않아.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은 그냥 대충 그 인권보호가 최고야. 갑자기 과거부터 고문하고 인권보호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었던 검찰 그리고 구속영장을 남발했던 사법부가 갑자기 심지어 트로트 가수가 술을 먹고 뭐 운전을 하고 그거 하는데도 검사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자꾸 정치 논리로 야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야 저렇게 길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일반 시민 대학을 나오고 그 현업에서 그래도 어디 뭐 기업에 무슨 뭐 임원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봐도 야 그 다음날 구속됐어야 되는 거 체포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란 범죄자. 아주 온건한 분들도 요즘은 답답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자유공화정에서 자유공화정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한 놈이잖아요. 윤석열은. 근데 이유가 되게 사특해. 강특해. 자기와 자기 마누라의 범법 혐의를 덮어버리려고. 근데 이런 자가 나와가지고 야 산불 막아요. 공무원들한테.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이런 글을 이제 쓴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쓴 글은 뭐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하거나 예. 또는 이제 누가 사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무슨 뭐 조의를 표하거나 적어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업무를 지금 점점 지금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계속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살라미 전술인 것 같다. 본인이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 투수가 심판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가지고 계속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그 간당간당하게 걸리게 해가지고 그런 작전인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데 누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라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기각을 확신하는 거겠죠. 기각을 확실히 내가 돌아갈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저런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소위 보수층들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 알아서 굴러.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는 인간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동일한 방식의 소위 내란
제2의 내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기사로 다 나왔습니다만 그럼요. 이미 수시로 그걸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니, 돌아오게 되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면죄부를 준 거라는. 그러니까 1,000명은 동원해야 되지. 그렇죠. 동원해야 됐어야 했잖아. 왜 500명만 동원했어? 라고 아주 화를 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환한테. 근데 이런 자가 돌아오는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지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왔고, 네.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언론이든 뭐든 마찬가지로 상식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갈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그 호남 지역에서 소위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몇 %가 나왔는데 기자들이 그걸 기사로 막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 언론이 그럼 그걸 딱 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적 논조를 가지고 소위 민의와 여론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쏘아대고 있고 법원과 소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은 뭐 아나 무인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고 권력자들 또는 자신의 죄를 갖다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만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자산이 아무것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헌재 같은 경우도 시간을 계속 들들 끌고 어떤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설명도 안 하는 상황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주권자인데 주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순간 저는 민주헌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히 파열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심판하자는 거였고. 근데 그것마저도 이게 지금 깨지는 상황이니까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헌재였었는데 그래도 헌재는 그나마 따박따박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보름 전부터는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하고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또는 상설특검 임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인용과 기각의 주요 쟁점이었던, 그리고 각하도 이게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 사건을 1대1로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 이런 결정을 했으니 아마도 이걸로 이 구도 그대로 윤석열 사건도 갈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것, 걱정되죠.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도 저는 너무 지나친 일반화다. 이 판사들이 사건의 케이스별로 그 쟁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걸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거를, 그러니 윤석열 탄핵 사유도 비슷한 게 나올 것이다. 일부 언론인들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건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 결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두환도 무너뜨린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87년에 전두환도 무너뜨렸습니다. 총칼로 사람 죽였어요. 전두환은 실제로. 그랬는데 전두환도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따위를 못 무너뜨릴 것 같아요? 총칼을 직접 동원했던,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5.18을 일으켰던 전두환 체제도 무너뜨렸잖아. 근데 윤석열 따위, 너희 검사 따위를 못 무너뜨릴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이 탄핵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김진 논설위원이 정확히 본 거예요. 못 무너뜨릴 것 같니? 전두환 노태우도 무너뜨렸는데, 군인들도 탱크 몰고 들어온 군인들도 무너뜨렸는데 못 무너뜨릴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독 조금만 길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공무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저는 무슨 예를 들면 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자들은 진짜 다시 돌아오면 그냥 내라는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3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했었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았겠구나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한덕수 총리도 복귀 일성에 계엄을 충분히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어쨌든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상황이 돼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것이 뭐 개선 장군처럼 뭐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적 승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이런 자들이 소수 법조 카르텔 검파사 출신들 그 다음에 50원 인간들이 5천만 국민들을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금주가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